지금 졸업장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에 좀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번에는 자격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격증이 과연 사회에서 적절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용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그런데 자격증이 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특성화고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격증의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만 공부해도 딸 수 있고 그런 자격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격증을 계속 모으는 수집 같은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면 이 자격증이 대우를 받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네, 물론 어려운 건 있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네. 자격증만이 능사는 아니다. 네네.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찬호 학생하고 소정희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격증의 세계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인 저부터가 좀 자격증의 세계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강 선생님께 네. 상황을 좀 그 자격증 자체만 봤을 때는 우대를 받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대학 졸업장이냐 자격증이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럼 뭐가 좋으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대학 졸업장을 위한 자격증 이게 더 그냥 일반적인 자격증보다는 더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졸업하면서 갖고 있는 자격증. 예.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자격증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라는 어떤 제도가 되어져 있는데 그걸 따내기 위해서는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면서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인정이 되는데 아까 우리 찬웅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기능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기시험과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어지는 어떤 실기를 통과하면 자격증이 주는 그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판가름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추세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정말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정말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자격증이다라는 어떤 그 부분야가 있다면 조금 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그 자격증의 현황을 살펴봤는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미래학자가 된 것처럼 한번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이 또 미래를 여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미래 사회에서는 졸업장과 이 대학교 졸업장과의 자격증의 어떤 관계라든지 누가 더 빛을 발할지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찬우 학생 미래 사회에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자격증과 졸업장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격증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대학을 졸업을 안 하고 고졸이라는 수식어와 선입견 때문에 그 자격증이 빛을 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웅 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거예요. 자격증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거는 맞는 얘기인데 대학 졸업장이 없이 자격증 하나만으로는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선생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이 생각 자체를 고등학교 이게 대학 졸업장에 대한 부분 일단은 이걸 좀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대학을 진학 안 해 이 개념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첫 번째를 그냥 막으로 대학을 바로 진학할 것이냐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한 다음에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선처부진하게 제도가 있는데 내가 대학에 갈 필요성이 있을 때 가야 되느냐의 부분도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취업하고 나서 이게 경력이 쌓이고 나서 공부할 분야가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격증의 시대가 좀 올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직업 교육 정책 자체가 이렇게 지금 흐름이 확 바뀌고 있어요. 이번 박근혜 정부 들면서 NCS라고 해서 국가 직무 표준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일과 학습을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였던 제도를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교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를 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것을 지금 실행을 해요. 그래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독일에 있는 그 도제교육 시스템을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직업교육과정으로 만드는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그 기업에 있는 30년 이상 된 기업 현장 교수에게 직접 그 노하우를, 기술 노하우를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술을 전수받은 아이들은 이미 대학에 가서 뭐 공부하는 그 학문적인 어떤 기술뿐만 아니라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프라이드가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에 나중에 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의 어떤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학문적인 부분이 좀 더 요구가 결합이 되어진다면 뭐 지금의 당장의 눈에서는 고졸로 뭐 이게 뭐가 돼라는 생각이 가질 수가 있겠지만 이 아이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는 좀 더 융합할 수 있는 그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같은 질문으로 김영준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상황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낙천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일단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산업도 굉장히 빠른 패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 후면은 뭐 로봇이 점유하는 그런 일자리가 40% 이상이 된다고 하니 뭐 그렇게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산업이 변화될 테고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는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학률이 좀 떨어지고 모두 다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는 오지 않겠죠. 여기 우리의 이런 논쟁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조금 더 그러니까 아이들에 따라서는 또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길에 따라서는 여전히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 수요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만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전체적으로 모두 다 달려가는 대학으로 달려가는 그런 패턴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인구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좀 자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낙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를. 근데 우리가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미래 말고 당장 지금 현재를 한번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양쪽의 얘기를 다 이제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 때, 학생 때. 한쪽에서는 일단 대학을 가봐라. 네 인생 미래가 달라진다. 네 마누라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우리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대학은 가놓고 봐야 된다. 한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 배워라. 기술 배워놓으면 평생 굶어 죽지 않는다.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자란 세대가 접니다. 근데 그래서 대학을 저는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여자가 줄을 쓸 것이다. 고등학교 때 웬 미팅이냐. 갔더니 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집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술 배워라. 평생을 먹고 산다. 나이 먹고 제가 냉면 뽑는 기술을 배워서 지금 가게를 해서 부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제 현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 학생들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미래학자들이 미래에는 현존하는 직업들이 좀 사라질 것이다. 특히나 자격증과 관련된 직업들은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찬흥 학생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로봇이 예전에는 단순 노동적인 일을 많이 담당해서 그런데 현재는 또 단순 노동만이 아닌 고도화된 기술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로봇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문학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서는 로봇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데에서는 자격증이 아닌 또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거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 쉽지가 선택할 않아요. 때 막 확 바뀌고 있어요, 미래는. 자, 그럼 선생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김영희 선생님. 뭐 전방위적으로 다 위기가 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격증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능력,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자격증 중에는 뭐 상담 자격증이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찬우이가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위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 헤어 디자이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로봇한테 밀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 순간순간 하는 걸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격증의 시대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로봇한테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분발하고 막 변신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죠. 이강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선생님 생각과 찬홍 학생 생각 동의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그 인성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상대의 마음을 이제 읽을 수 있느냐 그 능력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이번 올해 4월에도 있었는데 서울 공작기계대전이라는 것이 2년마다 항상 킨텍스에 열려요. 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있는 공작기계가 거의 거기 다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가봤더니 정말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한 것이 지금 계속 교육적으로 창의적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왜 창의성이 필요하냐라는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그 단순한 일은 할 수 그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어떤 기계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걸 왜 필요한가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조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정말 필요한데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전문가는 우리가 대치되면 좀 더 심도가 깊은 자격증을 소지자가 이제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저 직업은 나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예, 우리가 이제 자격증과 졸업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미래사회 얘기까지 우리가 쭉 왔는데 그냥 대학을 가지 않아도 또는 뭐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을 나가지 않아도 자격증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생활에 인정받고 살 수 있으려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뒷받침이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소정 학생은 그런 사회가 오려면 어떤 게 좀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이 사회에서 그 자격증을 생각하는 선입견이 우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 같은 곳에서는 서류상에서 그 사람을 심사를 할 때 학력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우 학생은 어떻게 생각이 어떠세요? 저도 역시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 경쟁 사회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만들려면 어떤 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부 장관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죠. 교육부 장관님이 그래요. 우리 이강은 선생님은 좀 어떤 게 좀 뒷받침이 되는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말씀하신 게 다 동감을 하면서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려면 실력과 경력, 이 경력을 조금 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2, 3년 가지고 이게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10년 이상이 돼야지 하는 것처럼 제 제자 가운데서도 대학을 다니다가 내 일반적인 회사원 되기 싫다.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자기가 모았던 그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국제산업잠수사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산업잠수. 산업잠수사. 필리핀과 호주를 그러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해온 친구가 있어요. 그게 제가 물었어요. 왜 한국에 들어왔냐? 그냥 호주에 살면 되지라고 얘기하니까 호주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호주에서는 학벌은 보지 않는다. 오로지 네가 그 분야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경력을 가져오는데 경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경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 조선소 부산에 있는 그 잠수할 수 있는 자격증을 냈는데 내자마자 바로 연봉이 그냥 뭐 뛰는 거죠. 초봉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위험 수당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있다 보니까 그 실력과 함께 그 경력을 쌓아서 또 지금은 되게 멋지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근데 김영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산업구조의 재편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자격증만 가지고 그야말로 같은 비슷한 임금을 받고 우대받을 수 있다면은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호불호가 정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사회가 흘러간다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쭉 그걸 한 길을 파는 그 흔히 우리가 장인 정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장인에 대한 일본과는 좀 다르게 장인에 대한 대우가 아주 적절하게 좋지는 않은데, 그 아주 한 길을 파는 장인에 대한 그런 대우, 그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진다면은, 그런 사회 인식이 변한다면은 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람직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학의 역할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의 역할은 취업의 하나의 관문처럼 인식되고 있어서 이런 토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직업교육은 직업교육대로, 또 대학의 역할은 대학의 역할대로 분리돼서 일단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약속된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